무디스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분석을 해보니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무디스라는 곳에 어떠한 인물들이 모여져 있고 어떠한 수준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에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필요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를 컨택하셔서 어떤 부분의 자료가 필요하고 왜 그 자료가 필요한지를 소명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큰 무리 없이 공감을 해드린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와 같은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짊어지게 된다는 점 좀 친절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무디스의 저명한 경제학자, 그거 이제 언론에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또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었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뽀개보게 되면은 100% 진실인 경우가 없더라, 그리고 거짓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더라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이번엔 좀 강도가 약해요. 무디스의 저명한 경제학자래요. 무디스의 저명한 경제학자. 저명하다는 것은 뭐 이름이 좀 알려져 있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분석에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명이라는 말을 기자가 갖다가 쓴 것 같아요. 마크 잔디 무디스라는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경제 매체인 이제 CNBC에 21일 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앞으로 연방준비제도가 더 통화 긴축 선호 입장을 보일 것이며 이는 주식시장의 10에서 20% 정도의 큰 폭 조정을 야기할 수 있다. 가능성을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네, 보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서서히 이제 점진적으로 높이거나 아니면 매월 진행해 왔었던 회사채 매입 등을 줄이게 되는 테이퍼링 개념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20년도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역병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실물 경제가 4월에 완전히 멈춰섰었고, 미국은 3월서부터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해 왔었죠.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은 필요한 경우에 무제한으로 미달러를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미달러 공급 속도를 가속을 시켜왔어요. 그러한 결과로 주요한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진행되고 매우 단기에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으로서 2020년 3분기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세를 나타낸 이후에 부작용으로서 2021년 3월에 미국의 물가가 2.6%, 4월에는 4.2%, 5월에는 5.0%까지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즉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 연준이 향후에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던 아니면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던 말던 그거의 가장 핵심은 미국 경제를 개선시키는 것, 또 미국 경제에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버블 현상을 줄이면서 미국 경제가 개선세를 나타내는 기간을 연장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선순환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이러한 미 연준의 통화정책의 제1상위의 목적이 되게 돼요. 따라서 향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더라도 시장의 충격, 실물경제에 선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기준금리를 자고 났더니 2%, 3%, 4%막 이렇게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지금까지 코로나19 경기부양정책을 진행해 오면서 그래 왔듯이 미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게 되는 경제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물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올리는 것을 이 연준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미연준이 통화 긴축, 통화를 이제 통화량 전체 공급하는 규모를 줄이는 그 스탠스를 보일 것이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미 보유자산 매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되 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속도를 둔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물가가 미국 실물 경제에 버블 현상을 만들게 되는 상한 임기 수준이 5%를 지속해서 넘어가는 현상을 제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 무디스의 경제학자가 또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향후에 미연준이 이와 같이 통화량을 줄이는 그 입장을 취하게 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오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미국 경제가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위험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큰 폭의 조정을 나타나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폭락 현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과연 2020년 3월 1분기 대비 현재 가격들을 보게 되면 주요 금융상품들의 가격이 거의 다 올라와 있죠. 근데 위험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졌다. 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라고 이 경제학자가 말을 했다면 이 경제학자는 어떠한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를 판단 내리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하지를 않았죠. 모호성이 존재를 하게 돼요. 자, 지금부터 이 경제학자가 주장한 향후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와 같이 미 통화량 공급 규모를 줄이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된 체력보다 더 과도한 가격 상승을 나타낸 위험자산이 폭락을 만들고 주식시장에 여기에 연동되어서 일정 수준의 10에서 20% 정도의 폭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들은 뽀개볼 필요가 있죠. 먼저 바라볼 것은 위험자산의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왔다. 무슨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2020년 3월에 4월이죠. 미국은 4월에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주요한 경제 지표들은 이와 같이 침체 현상, 마이너스에 나타나는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3월서부터 진행된 미국의 적극적인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이와 같이 주요한 경제 지표의 실적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설비 투자, 제조업 경기를 나타나게 되는 미국 산업 생산 지수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매우 가파른 개선세가 진행되어오고 있고 여기에 연동되어서 글로벌 설비 투자 경기,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원유 가격도 같은 기간에 연동되는 이와 같은 상승세가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즉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미국의 산업 생산 지수의 빠른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고 같은 기간에 위험 자산에 들어가는 원유의 가격이 연동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미국의 산업 생산 지수라는 것을 지우고 보게 되면 야 가격이 원유 가격이 여기서 오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원유는 뭐 위험 자산이야. 가격이 위험 자산이 이만큼이나 올라왔으면 일정 수준의 폭락에 가까운 조정이 나와야지 되겠지. 그런데 이와 같은 가격 차트를 기준으로 가격 차트만을 기준으로 분석했었던 것이 어느 정도의 분석의 타당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기간에 미국의 정책에 연동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야 원유 가격만 이와 같이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닌 산업 생산 지수의 실적도 마이너스여다가 이렇게 정책에 연동돼서 큰 상승세가 진행이 되게 됐다. 야,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같은 기간에 미국 경제의 실물 경기의 개선세, 미국 체력이 그만큼 개선이 됐다는 거야. 체력보다 더 원유 가격이 올라갔다? 야,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눈이 달렸으면 그림을 봐봐라. 얘가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원유 가격이 여기까지 와야지. 너가 말하는 것처럼 위험 자산이 과도한 가격을 미국 경제의 체력보다 과도한 상승이 나왔다고 말하는 거지. 눈이 달렸으면 눈을 뜨고선 봐봐라. 야. 요걸 갖고서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위험자산 특정 상품의 가격만 보고서는 위험자산이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감을 잡고 저 저명하다는 경제학자가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을 갖고 있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원유 가격이 왜 이와 같이 같은 기간에 산업생산 지수에 연동돼서 움직여 왔을까를 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범위 최대로 데이터를 늘려서 살펴보게 되면 의미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앞서서 봤었던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를 나타냈고, 녹색 선으로 이 산업생산 지수의 수명주기를 나타내게 됐어요. 수명주기는 제품 수명주기, 기술 수명주기, 뉴스를 보게 되면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이와 같이 수명주기론은 사회과학 분야 속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법론이에요. 다만 이와 같은 것들을 금융 부문에 적용해서 인과성을 검증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것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재산권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녹색 선으로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의 수명주기를 나타나게 됐죠.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근데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의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이미 2008년 전으로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는 상승생애가 종료되게 됐죠. 그 이후에 상승생애가 아닌 윤회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이고, 이 과정 속에서 2010년도서부터 다시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 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서 지금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림이 좀 작아서 좀 화질이 좀 나쁜 경우에 좀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녹화 편집본을 제공해 드리면 이 부분을 고화질로 다시 확인하게 되면 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즉 파란 선이 상승하는 기간에 원유 가격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 왔다는 것, 파란 선의 미국 산업 생산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기간에 글로벌 원유 가격이 연동되어서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근데 2008년을 넘어선 뒤에 원유 가격의 상승폭이 이전보다 제한되는 상승폭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에 원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의 수명주기가 상승생애가 종료됐기 때문에 윤회 과정 속에서 반등 국면이 진행되는 제한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개념이 현재는 맞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원유 가격, 위험자산에 속하는 원유 가격이 2003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가격 차트만 2000년도서부터 현재까지 가격 차트를 열고 원유 가격의 가격 차트만 보게 되면 꽤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범위를 줄여서 전체를 안 보고 코딱지만한 데만 왜 집중해서 보는가? 전체를 보게 된다면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그리 가파르게는 진행됐지만 상승폭이 과거에 상승세가 진행될 때랑 비교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는다. 그것도 파란 선으로 나타낸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미국의 정책에 연동되는 경제지표의 등락에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즉 실체가 있는 위험자산의 상승이고, 달리 표현하면 미국 경제의 체력에 개선되는 폭만큼 원유 가격, 위험자산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 왔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특정 경제 현상을 조망하는 학문적 이론 배경이 전통적인 경제학에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와 같다는 점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미국의 실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설비 투자 부문 말고 또 하나의 더 큰 주기인 부동산 부문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의 수명 주기를 나타나게 됐죠.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며, 2008년도에 미국의 주택 가격 수명 주기는 상승생애가 종료되게 됐죠. 상승생애가 종료되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고, 윤회 과정이 2013년경에 종료가 되게 됐어요.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1차 상승기가 진행이 되게 됐고, 현재는 2차 상승기가 또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서서 봤었던 미국의 설비 투자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생산 지수가 2020년 4월서부터 이와 같은
개선세가 진행되는 기간에 미국의 부동산 부문 주택가격 지수도 보게 되면 연동되는 상승세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즉 미국 경제의 체력이 큰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 경기, 작은 축을 담당하는 설비 투자 경기 모두 같은 기간에 개선되고 있고, 주요한 위험자산의 가격도 이에 연동되어서 가격의 상승세가 진행됐을 뿐 실체가 존재하고 과도하게 무리하게 가격의 위험자산이 상승했다라고 주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죠. 왜 여기서 부동산을 갑자기 들고 나왔습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자산으로도 분류가 되고 위험자산으로도 분류가 되게 돼요. 즉 거주 목적으로 장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전자산의 부동산은 들어가게 되고, 자가주택 소유를 개수를 늘리면서 시세 차익,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위험자산에 들어가는 게 부동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하기는 좀 부담이 되지만, 이 무디스의 저명한 경제학자, 무디스라는 집단의 수준과 이곳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을 여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공유를 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주택 자가 소유 목적의 주택 판매량, 빨간 선으로 나타낸 건 주택의 실질 수요에 해당되는 렌트 수요 판매량을 나타낸 거예요. 2000년 초반에 파란색과 빨간색, 즉 자가 수요와 실질 수요가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2008년에 세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파란 선으로 나타낸 자가주택 수요, 즉 자가주택 수요가 이렇게 실질 수요보다 증가폭이 앞서게 된다면 이 시기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돼야지 돼요. 즉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그 수요가 증가되게 됐고, 이 괴리폭, 버블폭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결국은 빵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2010년도서부터 IMF도 2013년도서부터 다시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주의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죠. 지표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 다시 이전과 같이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빨간색 부동산 실질 수요를 의미하는 렌트 수요가 자가 소유 목적, 즉 투기 목적으로 복수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그 수요를 더 앞서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시기와 2000년 초반에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 시기와는 지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시기 속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지 않고 이런 거는 나는 모르겠고, IMF가 뭐라고 매년마다 공짜로 공유를 하든 말든 그건 나는 모르겠고,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나쁜 것이고, 하루 종일 피곤한 노동을 한 노동자가 와서 몸을 이고 쉬는 곳인데 이거를 갖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되게 되냐? 이거는 투기에 의한 거다. 규제를 하고 났더니 중국인들이 와서 대한민국 노른자 땅을 대출을 받아서, 국내 사람들은 대출받지 못한 대출을 받아서 무작위로 막 사들이고 있는 중이죠.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시기에 부동산을 투기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 세계경제의 표준 미국은 아니죠. 공개방송을 통해서 그간 계속해서 설명을 해왔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세 번째로 다시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수렴하는 현상이 코로나19가 발생된 2000년 초반에 나타나게 됐어요. 지구선 다시 보게 되면 그 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주택가격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달궈지던 시기, 이와 같은 투기 목적으로 복수의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 파란색 선이 이 괴리폭을 줄여왔어요.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가 정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택가격도 단기적으로 급하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 얼씨구나 좋다. 돈 가진 사람들이 복수로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서 파란색 선이 급등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됐지만, 실물 경기가 미국의 적극적인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에 연동되어서
개선세를 나타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파란색 선은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실질 수요가 파란색 선을 앞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즉 2010년도서부터 이어져온 부동산 호경기 주기의 특성인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즉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앞서 살펴봤었던 이 미국의 주택 경기가 수명주기상에서 1차 상승을 마치고 다시 2차 상승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 속에서는 위험자산의 특성을 얘가 가졌다면 지금은 안전자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앞서 살펴봤었던 원유 가격도, 그리고 미국의 정책에 수렴되는 산업생산 지수, 그리고 안전자산의 특성을 갖고 있는 현재의 미국의 주택 경기도 이와 같이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돼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디스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위험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폭락이 나온다 라고 주장을 했죠. 이 사람이 무슨 기준으로 위험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제 그것을 또 낱낱이 파헤칠 필요가 있죠. 무엇이냐면 여기에 원유 가격과 미 달러 유동성의 상대 강도를 비교를 한 거예요.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압도적이다. 이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압도적이지 못하다. 여기에 또 수명주기를 나타나게 됐죠. 상승생애가 종료되게 됐고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하단에 태동기를 귀향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됐죠. 즉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유 가격이 2020년 1분기서부터 현재까지 꽤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기는 되지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전체를 제발 좀 조회를 해라, 경제학자라면. 그리고 뭔가에 대한 가설을 만들었다면, 특히 가격 차트만 보고 가설을 만들었다면 학자지 않나. 학문의 범위 속에서는 가설을 논문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검증 과정이 진행이 돼야지 석사 논문 레벨 정도가 되는 것일 텐데, 가격 차트만으로 가설을 본인이 만들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 수준이 뭐냐? 논문으로도 게재를 하지 못할 정도의 가설을 갖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가격 차트만 보고서 위험자산 가격이 2003년 대비 현재까지 많이 올랐다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그 가격 차트를 분석을 한 내용을 다른 경제 지표들로 검증을 해야지 되고, 검증을 해가는 과정, 기초적인 과정을 지금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했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본인의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갖고 무디스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야지 된다. 그리고 무디스는 이런 사람 수준을 갖고서는 높은 연봉을 준다는 것에 고객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 미 달러 유동성 규모 대비 원유 가격이 2003년 대비는 꽤 많이 올라온 것은 맞지만,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가치가 상승된 주요한 상품들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경제지표들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여기 있어요. 태동기예요. 아직 제대로 된 시작이 안 됐고, 이 경유지, 여기에 있는 경유지가 평균 속도를 의미를 하게 돼요. 평균 속도를 하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또 하나의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얘는 앞서서 봤었던 2010년 이래 안전자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 주택가격과 이 달러 유동성의 상대 강도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수명주기 가운데 붉은색 선으로 나타난 게 경유지고, 얘가 평균 속도를 의미를 하게 돼요. 얘가 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강세, 버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얘가 이 밑에 가격에 있게 되면 주택 가격은 약세, 버블 현상이 아닌 평균 속도를 하회하는 저평가 상태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상승세가 종료가 되게 됐고, 여기도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이제서야 종료가 되게 됐어요. 얘는 1월 1일까지의 자료야. 2021년 1월 1일. 아직도 태동기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죠. 즉 렌트 수요가 자가 수요를 다시 앞서기 시작을 했으며, 실질 거주 수요가 미국의 부동산 경기 상승세를 2010년 이래 지속해서 이끌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의 주택가격도 위험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기간 2020년 3월에서부터 현재까지 꽤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와 같이 가격 차트만이 아닌 가격 차트를 분석한 내용을 같은 기간에 연동된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들과
교차 분석 검증을 하게 된다면 가격이 오른 것은 맞지만 과도한 버블이라고 경제학자가 감히 어떤 기준도 세우지 않고 가격만 올라갔다고 과도한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100%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와 같이 경제학자가 뭔가를 주장을 했는데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했을 때 100% 거짓인 경우가 극히 드물죠. 무디스 돈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경제학자가 이와 같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유동성을 줄이는 스탠스를 취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험 자산이 폭락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이 논리 전개, 가설의 원인과 결과, 인과성 전개는 완전히 다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전에 공개 방송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온 바가 있죠. 수철에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을 조망하게 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명확히 구분해 볼 수가 있게 된다. 우리는 봄에 초기, 중기, 말기 중 말기에 위치하고 있음을 주요한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고 여름의 장세로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봄과 달리 그간의 경기 부양을 통한 통화 유통 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하던 유동성을 줄여가게 되면서 여름의 장세 속에서는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지만 실물 경기의 개선세는 강화되게 되고 주식시장은 2차 대세 상승기가 진행되게 된다. 다만 봄에서 여름으로 진입하는 이 과도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포지션을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거대 자금을 가진 곳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특정 금융상품의 방향성의 상방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밑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죠.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향후에 계절이 바뀌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을 이 경제학자는 말한 것은 같은데 방향성에 의한 폭락이 아닌 자신이 주장한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폭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일정 수준의 조정은 나타날 수는 있다. 그렇지만 2020년 3월 초서부터 계속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해 온 바와 같이 하생시장의 만기 때마다 출렁출렁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변동성이 누적되게 되면 상방의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방의 출렁임이 커지는 기간은 공포의 기간이 아닌 기회의 시기가 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변화하는 그 기간에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이들이 포지션을 변화를 시켜야지 되고 그런 경우에 첫 번째로 선물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강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선물을 먼저 끌어내려 놓고 선물을 그 다음에 선물을 이제 팔았던 걸 되갚으면서 선물의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러한 시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고 이것은 글로벌 경제 방향성 때문이 아닌 변동성 원리에 해당한다는 점. 이 관련된 내용은 녹색 검색 창에다가 주상지라는 좀 낯선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여기 제일 상위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약자 주상지라는 게 나오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줘는 있죠. 지난 이제 공개방송 내용 중에 2020년 내용 중에서 6월 12일 날 2020년 6월 12일 날 공개방송 내용 중에서 두 번째 거 글로벌 금융시장 불황기로 향하나 얘를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같은 기간 2020년 6월 12일 날까지 그 업로드된 자료를 밑으로 내려서 2020년 6월 12일 날 공개방송 녹화 편집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경제지표를 통해서 구분될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봄의 장세에서 여름의 장세로, 봄의 장세에서 여름의 장세로 들어갈 때는 포지션 변화에 의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일정 수준의 조정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특정 금융 상품에 거대한 자금을 갖고 있는 그러한 투자 조직들이 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고 선물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까지도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사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현재 이와 같다는 점 참고로 간접적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